밤의 달이 차오르고 술잔은 기울어 갑니다. 고대 시기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술, 그 긴 역사와 함께 술을 즐기는 문화도 그 의미도 가지각색입니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누군가는 고단한 업무 끝 회식에서, 누군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술을 즐기곤 합니다. 에탄올을 음료화한 것이라는 정의를 넘어 술은 우리 삶 곳곳에 함께하며 때로는 쓰디쓴 경험을, 때로는 달콤한 추억을 주기도 하죠. 여기 술을 조금 특별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더해 자신만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술에 지식을 더해 즐긴다는 대학생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좀 그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서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행복해지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혼자 술을 마실 때도 있지만 남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그 사람의 어떤 좀 내가 몰랐던 부분이나 좀 의외의 면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음료가 좀 음료에서는 나지 않는 맛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스키들 보면은 그냥 다 비슷한 갈색 액체인데도 뭐 어떤 거는 뭐 나무, 초콜릿 뭐 이런 맛들이 나고, 어떤 건 뭐 카라멜, 커피 뭐 아니면 뭐 꽃향이 나는 것도 있고, 좀 되게 다채로운 맛을 내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겼지만,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는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핸드폰 받으면 유튜브로 뭐 그런 술 먹는 영상이나 뭐 먹방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찮게 그 주류학개론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칵테일 만들고 이런 술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술을 못 먹는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던 건데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흥미도 생기고. 이제 마침 아버지께서 이런 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술들 뭐 바 같은 데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고, 아니면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주류 매장 같은 데 가서 술 사와가지고 만들어도 먹어보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녁 하자마자 이제 이거를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막 구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거 바 테이블 하나 사고 그냥 뭐 의자 몇 개 있으면 되겠다 했던 게 좀 조금은 과해져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바 테이블 있고, 얘는 이제 조명이고요. 수납장을 빼곡히 채운 술병들은 도엽 씨만의 열정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수 있는 뭐 위스키나 꼬냑, 그리고 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좀 제조를 해서 먹어야 되는 이제 칵테일 재료들이 있어요. 친구들 놀러 왔을 때나 주로 위스키 요즘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최근에 대만 갔다가 구하기 어려운 거 정말 잘 구해서 온 건데, 약간 그 왜 단 거에 소금 뿌려서 먹잖아요. 솔티 카라멜처럼 약간 달면서 짠 그런 맛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도엽 씨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주기도 했는데요. 기법이 다양한데, 이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쉐이커에 넣고 흔드는 것도 있고, 얘는 이제 흔들지 않고 그냥 이제 스터라고 해서 얘로 이제 저어서 만들 건데요. 이제 이렇게 젓는 이유는, 이제 흔드는 거는 이제 흔들면서 그 약간 그 술에 공기가 좀 들어가고 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잘 섞이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향이 날아가요. 근데 얘는 이제 좀 향이 중요한 술이라 좀 이렇게 그냥 이제 가볍게 젓기만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짜면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오렌지 원래 무슨 과일이든 껍질이 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짜면
여기 에센스가 이렇게 촥 나면서 술을 처음 입에 딱 댔을 때 좀 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그로니 완성입니다. 이를 이렇게 하나 얹어주면 진바질 스매시입니다. 되게 시원해서 여름에 꿀꺽꿀꺽 먹기 좋고, 근데 얘도 생각보다 도수는 높아요. 한 15도? 16도쯤 되려나?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고 되게 꿀꺽꿀꺽 잘 넘어가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내가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이거를 남한테 딱 만들어 줬을 때 그 사람이 좀 신기하다, 아니면 되게 맛있다라고 하고 좀 이런 말을 해줄 때 저도 같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스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의 느낌인데, 이제 위스키가 처음에 딱 사와가지고 병을 딱 땄을 때 되게 알코올이 확 쳐요. 알코올이 확 쳐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막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도 약간 첫인상은 좀 남에게 좀 강한 인상으로 남고 싶다라는 좀 바람이 있어서 약간 그런 면을 담고 싶었고요. 그러고 이제 좀 이제 먹다가 좀 지나면 이제 처음에 약간 이런 알코올이 확 치는 거나 그런 거는 좀 날아가고, 이제 좀 그 숨겨져 있던 어떤 맛이나 향들이 이제 살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약간 저도 좀 처음에는 이렇게 강렬한 인상이었다가 나중에 의외인데?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좀 이제 남들이 의외의 어떤 다른 면들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좀 이렇게 얼마 안 남으면 오히려 이제 맛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좀 맛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시 이거 이제 맛이 날아가 버렸네, 다시 이거 한 병 더 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걔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저를 찾게 되는, 찾아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칵테일 한 잔에는 도엽 씨만의 지식,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도엽 씨만의 술의 의미가 가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신촌 거리의 지하. 부드러운 음악과 갖가지 술이 어우러진 한 술집에는 술에 문학을 더한다는 모임이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술이 그 알코올이 있어서 약간 취해서 그 기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술 자체가 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일상을 벗어나서 약간 자기 자신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마음가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하는 것 같아서, 술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데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가끔씩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랑 약간 연결되는 얘기인데, 술이 되게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를 찾아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동시에 그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해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되게 이중적인데 되게 좋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라는 게 되게 막 아주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게 편하면서도 진지하게 서로의 문학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시랑 문학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술이랑 저한테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과에다가 약간 이런 문학 같은 거랑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일상에서 벗어나서 약간 평소랑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를 표현하는 술로 스모키 갓파더를 한 거는 그 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지향하는 점이기도 해서 그런데, 스모키 갓파더
거를 딱 마시게 되면 우선 향이 주변에서 나는 향이 살짝 시나몬 탄향 나면서 굉장히 저는 좋은 향이라고 생각하는 향이 확 끼쳐와요. 그래서 그런 향과 함께 깊은 위스키 맛과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은 시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를 쓰는 주제도 사람이 떠나가고 남겨지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가 떠났을 때나 아니면 남겨졌을 때나 생각나는 게 술이기도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 같이 모든 감정들의 은유가 술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술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를 한 잔 한 잔 향유하는 그들의 모습엔 함께하는 즐거움과 문학이 어우러진 그들만의 술의 의미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술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더해 즐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민지 씨는 평소 술에 노알코올을 더해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녀와 함께 찾아간 술집에는 민지 씨와 같은 이들을 위한 노알코올 메뉴들이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술이 왜 좋으세요? 술이 좋다기보다는 술을 마시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거나 같이 있고 싶을 때 술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들은 술을 곁들이는 곳이 많으니까. 민지 씨는 술에 노알코올을 더한 계기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술 성비가 되게 좋은 몸이라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술이 굳이 없어도 만취한 사람처럼 놀 수 있고 그리고 또 한없이 진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알코올이 있는 술보다는 맛있는 노알코올 마시는 것 같아요. 민지 씨는 술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 또한 들려주었는데요. 약간 자기의 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상관없을 것 제가 처음으로 동기들한테 제 취했던 옷을 보였었던 날이 있는데요. 그때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청 취해가지고 너무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주섬주섬 제 가방에서 맥스를 꺼내가지고 실제로 혼자 이걸 쓰고 자다가 혼자 이제 제가 집에 못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는데 그날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의자를 쓰고 포토이즘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난 다시는 알코올 있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당신은 표현하는 술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술을 되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해준 말이 너는 되게 맨해튼이라는 술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맨해튼이라는 술이 그 레드색이고 올라가는 가니쉬가 되게 다른 칵테일에 비해서 단조로운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레이어링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을 낼 수가 있어서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저만의 개성은 또 뚜렷하게 표현하는 그리고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맨해튼이라는 술을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람이 선선히 부는 일요일 오후 5시. 천천히 노알코올 칵테일을 즐기는 민지 씨에게 술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질문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의 술이란? 술은 아무래도 수단이고 달이죠. 상대방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노알코올로 술을 즐기다 보니까 술 그 자체보다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술, 그 한 모금에도 이렇게나 다양함이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하고 싶어서, 누군가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단순한 계기로 각자만의 방식으로 술의 의미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술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술은 물리적으로는 단순한 액체 음료일 뿐입니다.
술이라고 불리는 그 액체 음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과 함께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당신의 취향 혹은 습관, 그리고 인생과 결합된 술은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어쩌면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좋은 취미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세계,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오늘도 술잔은 차오르고 달은 기울어 갑니다. In a champagne supernova, a champagne supernova.